국내 최초 유일의 국제불교영화제인 세계의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첫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 컵을 시작으로 15개국 62편의 영화가 5일 동안 대한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길 발언했습니다. 민추본이 이어오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 발언 캠페인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세부 일정과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사부대 중 97명이 참여해 삼보의 의미를 조명하고 포교 성공 사례를 공유할 전망입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개원 10년을 맞은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의 의미와 교육, 의례 한글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의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첫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 컵을 시작으로 15개국 총 62편의 영화가 5일 동안 상영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최대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무로 대한극장 7관에서 열린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개막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50% 이하인 150명만 초청됐습니다. 차승재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하자 참석한 교계, 정치계, 사회계 인사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일상 속 이번 영화제가 소소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세계일화 온 세상은 한 송이의 꽃과 같다는 화엄경의 말씀은 이번 영화제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아시아의 불교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이 스크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세계 불교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막식에서 바베스 몬디니발루 유럽 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축하 편지와 각계 인사들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총 15개국에서 제작된 62편의 불교 영화가 5일 동안 상영되는 영화제는 총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꽃의 이름을 가진 각 섹션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영화들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위대한 스승들, 구도의 길을 걷는 스님과 일반인들, 일상에서의 사랑과 박애, 최신 트렌드 등 불교와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룹니다.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본 영화제는 동아시아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본 영화제가 대중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여 세계 불교 문화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불교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의 막을 여는 첫 작품은 부탄 불교영화 컵이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스승이자 영화 감독인 종사르 켄체 노부가 1999년 제작한 컵은 수도승과 월드컵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의 우화와 현실에서의 인간의 욕망을 절묘하게 섞어서 표현한 영화입니다. 영화제는 오는 30일까지 대한극장 1에서 9관에서 진행되며 누구든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로 와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매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폐막식은 별도 행사 없이 한국 영화 9스님만 상영하는 등 자체적 방역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대표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길 발언하며 불자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대북협력사업 재개 물꼬가 되길 기대하며 지난달부터 이어오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언하며 어제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지난달 27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이 되는 10월 13일까지 이어가는 금강산 관광재개 발언 캠페인에 동참한 겁니다.
민추보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금강산 불교문화재 보수 등 조계종의 주요 대북 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국 교구본사 등과 협력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계사 복원미 또 내근강에 있는 유점사라든가 장안사를 또 함께 복원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이 종교를 애국 종교로 합니다. 아끼고 서로 문화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금강산 관광길을 불자들의 힘으로 열자고 독려했습니다. 금강산은 불교의 산이고 부처님의 명산이십니다. 또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고 불자의 힘으로 금강산 가는 길을 다시 우리의 힘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삼원 대표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에 힘을 모으며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해의 마중물이 될 금강산 관광 서명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1만 2천 서명운동은 신계사 복원 14주년이 되는 10월 13일까지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종교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는 처음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아키바 토르 대사는 어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세 차례 조계사 참배 경험을 밝히며 한국 불교에 깊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이스라엘과 한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성과 외에 종교적 역할도 고민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종교 교류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아키바 토르 대사도 적극 공감하며 종교적 성찰이 국가 간 이해를 돕고 분쟁을 종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결살 세 번째 삼보사찰 천리순례 세부 일정과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삼보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포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신심 증장과 진행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시작된 상월결사의 세 번째 대작불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 입제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이후 18일간 지리산을 넘고 5개 광역단체 12개 지자체를 거쳐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400여 킬로미터의 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단은 어제 최종 전체 회의를 통해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참가 인원과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비구, 비구니 55명, 우바세 우바이 42명 등 총 97명이 순례단원으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자비순례가 국난 극복의 의미를 담아 최대한 사찰을 멀리하고 희망의 걸음으로 일관했다면 이번에는 사부대중을 위한 신심 증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승보 사찰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보 사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삼보 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번 순례는 삼보사찰뿐만 아니라 사성암과 화엄사, 천은사, 표충사 등 다양한 사찰을 두루 거치는 만큼 지난해보다 많은 문화 행사가 포함됐습니다. 화엄사의 화엄음악제를 비롯해 해인사 장경각 참배, 사명대사 다례제가 순례단과 함께하며 포교원은 토크 콘서트 형식의 포교 박람회를 열어 한국불교 포교의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곡에서 1박 2일 동안 순례팀들이 잠시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포교를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함께 해서 상월결사의 최초 제안자이자 상월선원 회주인 자승스님은 단순한 삼보사찰 참배가 아니라 각 사찰에 담긴 불교적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보사찰이 얼마나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우리가 격려하면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단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서 9월 3일 만해마을과 백담사를 오가는 예비순례를 통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불교의 대표 제의식 가운데 하나인 생전예수제 49일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어제 봉은사 법왕루에서 입제한 예수제는 회양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에 맞춰 49일간 매주 진행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예수제는 지혜의 종교인 불교에서 가장 불교적인 의식으로 볼 수 있다며 혼자가 아닌 대중이 모여 공덕을 쌓고 신행하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공의식을 비롯한 예수제 집전은 어산작법 학교장 법안 스님이 맡았으며 다음 달 1일 초제부터 회향까지 매제마다 법문과 천도제가 봉행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과 예우에 감사하다며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용교순 신임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은 지난 25일 관문사를 방문해 주지 경혜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환담했습니다. 경혜 스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문사도 힘닿는 데까지 보훈가족을 선양 예우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의 3대 지표 중 애국불교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용교순 지청장은 관문사의 지원에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승가의 하루는 의례로 시작합니다. 의례는 부처님을 향한 예경이자 초발심을 다지는 수행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불교의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호 스님과 의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이 2012년 첫 입학생을 받은 이후로 10년째 됐습니다. 오랫동안 전승원을 이끌어 오신 만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의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학인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결석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4번 결석하면 다음 학기는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의례는 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잘 못한다 손 치더라도 사상을 알아야 된다. 사상을 알고 한다라는 것은 결석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꾸준한 정진이 필요할 뿐이지 바쁘다고 마음을 놔버리는 것은 의례를 하는 사람의 근본 정신에서 보면 많이 이제 퇴보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네. 불교 의례를 통일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원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인데요. 전승원에 대한 소개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죠. 전승원은 전 어장스님이셨던 동주 원자명자 큰 스님께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홍원사에서 제일 처음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일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현재 구룡사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조계종단의 행자교육원이 생기면서부터 딴 것은 다 되는데 의례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례를 획일적으로 하나의 음성으로 하자라는 생각에서 어른 스님네들이 2회부터 이제 의례 교육 시간을 냈고, 그러면서 차츰 좀 해가 거듭할수록 의례 시간을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그런 교육 시간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계종단은 한 음성으로 한 소리로 의례를 하자라는 어른 스님들의 공의가 있어서 의례를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은
한글에 많은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전승원은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데요. 승가대학에서도 의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승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뭐 어떤 것을 더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지방승가대나 또 중앙승가대나 동대나 의례 교육 시간이 다 지금은 주어져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지방승가대하고 전승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지방승가대는 지금 행하고 있는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전승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네.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부처님에게 할 초성, 또 영단에 하는 초성, 또 관욕에 할 때 쓰이는 소리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소리를 일러주고 더 세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전승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계종 사찰 불사 현장에서 다른 종단 스님들의 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단 차원에서 의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이 배경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정화가 약 70여 년 네.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조계종과 태고종에 이제 분리하면서 조계종이 표방한 것은 우리는 참선한다. 네. 이래서 이제 분리된 것이 나는 의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자교육이 생기면서부터 의례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체계적인 의례를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례 한글화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조계종이 앞장서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한문 경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죠. 지금까지 자기가 오류로 하고 있는 것이 오류인지를 모르고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립된 한글 의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말화로 하는 의례를 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현재 한문을 하면 편합니다. 다 그게 입에서부터 몸에 다 익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한글을 하려면 머리를 써야 돼요. 굉장히 신경 쓰면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신도들에게 칠정내와 반야신경은 한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단련된 조교처럼 잘 합니다. 저희 신도들은. 근데 주지 스님이 이끌지 못하니까 아무도 이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지 스님 먼저 배워야죠. 배워서 우리 같이 가자. 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에 있는 것을 모체로는 하지만 완전히 이걸 번안을 해가지고 새롭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겨우 이제 한문을 번역해서 그것을 한글 의례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 그러면 곡이 없는 거예요. 네. 노래를 하려면 곡이 있어야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사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사만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은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어디 참배 가다가 제를 지낸다든가 상담 공무원을 할 때 들어보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저게 아닌데.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례라는 것은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 해도 배워서 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을 보시는 사람이고 불보살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네, 우리나라에 많은 총림이 있는데 총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연불원을 갖춘 곳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례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림에서 연불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른 스님이 상시로 불전 예식을 해서 네. 그 예식 소리를 들으면서 밑에 들어오는 이제 초학자들이 기로 얻어듣는 거죠. 네. 기로. 그러면서 그 스님 화로 되는 거예요. 의례가. 네. 그러니까 훈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훈습을 해서 그 훈습된 음성이 나오면 잘하고 못하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부러 주입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연불원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게 가고 또 대중이 없는 곳은 이름만 연불원이 있지 실질적으로 연불을 교육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불을 하면서 후학들을 제접하면서는 같은 음성이 반복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절의 특색은 이거다. 요즘에는 지방어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각 사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색을 드러냄으로부터 총림의 연불당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때로는 긴 설법보다 한마디 연불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10년째 우리나라 불교의식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한국불교의례 전승원이 더욱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